부모 마음인 듯하오. 대개 그런 사람은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일반 통행으로 끝나는 일도 드물지 않다오.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어. 신씨 할머니는 해방 전에 서울에서 태어났어. 일찍이 시집을 가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 30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았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오. 그 당시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씨 할머니는 자신이 있는 것 먹는 것을 아껴가며 자식을 키웠어. 남편도 30이 이랬기에 오손도손 소박하게 살 정도 됐다. 그리고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믿음에 신씨 할머니는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냈어. 췌장암이었는데 병을 발견했을 땐 이미 선쓸 수 없이 늦어 제대로 된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어린아들을 두고 가버리세요. 나는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끼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었다.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삶이 막막해졌다. 하지만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며 쓰러져 있을 수는 없었어.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눈물도 금방 말라버렸어. 그날 이후로 신씨 할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었어. 파출부 일을 하기도 했고 신발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 일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다. 그렇게 없는 형편의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의사를 만들었어. 동네에선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놀라워했고 아들은 신씨 할머니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어. 수십 년의 고생을 보상받는 건지 그 사이에 남편이 남기고 간 산업보험금으로 샀던 작고 허름한 빌라가 재개발이 되었어.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다 우연히 넘겨받은 생선가게가 대단히 잘 되는 바람에 살림이 피게 되었다. 애딸린 가난한 과부였던 신씨 할머니는 이제 누가 보아도 부러울 만한 삶이 되었어.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됐고 나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네요. 이제 걱정 말아요. 아들은 어여쁜 처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신씨 할머니는 굽은 허리로 낮은 시장에서 일을 했고 잠이 아들네에서 손자를 돌보았다. 엄마, 그러지 말고 집 정리하고 들어와서 사세요.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내가 불안해서 그래요. 허리도 안 좋은 양반이 혼자 지내다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차피 애바지로 매일 오는데 그냥 같이 살면 좋지. 신씨 할머니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리 편하게 대한다 해도 자신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걱정이 되었어. 그러면 엄마 사는 집 팔아서 병원도 차릴 수 있잖아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은 개원을 하고 싶어 했어. 금전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곤 들었는데 아들 말을 들어보니 신씨 집을 팔아 그 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았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큰 보탬이 될 듯했다. 그리고 손자도 가지고 하면 아들 부부에 짐이 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에 아들 뜻대로 하기로 했어. 그렇게 신씨 할머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아들은 개원을 했다. 아들 손자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이었어. 옛날과는 다르게 풍족해진 삶에 모든 불행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 아들의 병원 재정이 나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했어.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냐? 지금 당장 막아야 하는 돈이 3억이에요. 사선 기울기 시작한 병원의 야금야금 돈을 메꾸다 보니 아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 되었어. 신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있었어. 하지만 그 돈을 모두 내주기
주게 되면 신씨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는 셈이었어. 말년의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후 대비를 해둔 것이었어. 이제 벌이도 없을 텐데 그걸 다 줘버리면 죽을 때까지 아들에게 의탁해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었지만 신씨 할머니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 병원이 잘 돼야 우리 다 같이 나앉지 않는 거잖아요. 아파트 대출은 안 나온다니? 이미 다 끌어다 썼죠. 엄마, 돈 아까워서 그래요. 아들이 하던 말을 멈추고 쳐다보았어. 아깝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해. 마지막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게 의사 되는데 이렇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내일 일찍 은행 가서 입금해주마. 그러곤 걱정에 잠못 이룬 그날 새벽, 우연히 아들 내외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 아들은 흐느끼고 있었어. 당신도 알잖아. 나 어떻게 컸는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는 바빠서 혼자 집에서 매일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공부했어. 알죠. 나 때문에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엄마 때문에 숨막히게 살았어. 하나님 지긋지긋해서 이 약물로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근데 낮에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망설이실 거야.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닌데. 신씨 할머니는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 아들이 고등학생 때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소리치던 때가 생각났어. 돈 버느라 바빠. 아들을 늘 혼자 둔 것이 신씨 할머니에게도 평생의 한이었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사무쳤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했어. 아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정성이 아들에게 닿지는 못했던 듯 싶었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듯하오. 해가 떠오를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이른 아침 아들을 불렀어. 이번에 가게를 팔 참이다. 허리 때문에 더는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그 돈은 너 주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마침 신씨도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최근에 가게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 저금해두려던 돈을 아들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어. 그 돈 뒀다 뭐하니?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네 돈인데. 엄마, 고마워요. 요즘 병원에 손님